제2장 계약, 제1조 총칙, 제1권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 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1항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채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채고권.
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che고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2절 증여.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호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 쪽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2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항 전항의 해제권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1항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흥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흥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 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의사 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che고할 수 있다. 3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 담보책임. 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항 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학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황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흥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흥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 2조의 권리 행사기간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 공탁 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을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으로 단축한다. 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1을 연장하지 못한다.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 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2항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일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추종한다.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시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이자 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 대주의 담보 책임. 이랑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항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 시기. 이랑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항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 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묻힌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이랑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이항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사망 차주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 비용의 부담. 이랑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항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 준용 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 시기. 이랑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항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 상환 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호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호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호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 임대차의 갱신. 존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 이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이랑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 증간 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강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이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이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 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상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이랑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이항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이랑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이랑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이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지상 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건 자해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건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러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러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 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채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 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삭제. 제652조 강행 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1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 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의 일을 준용한다. 제8절 고용.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 1항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항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 의무의 존속성. 1항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항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3항 당사자 일방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1항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1항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의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단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1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 파산과 해지 통고. 1항 사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 시기 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 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항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2항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1항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를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절의 2. 여행계약 제674조의 2. 여행계약의 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 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3항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의 5. 대금의 지급 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74조의 6.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 7.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1항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항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 8.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 6과 제674조의 7에 따른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674조의 9 강행 규정 제674조의 3, 제674조의 4 또는 제674조의 6부터 제674조의 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절 현상 광고 제675조 현상 광고의 의의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 수령권자 1항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항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의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 우수현상 광고 1항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의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3항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응모자는 전 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5항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 현상 광고의 철회 1항 광고의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2항 광고의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3항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성관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인권의 제한 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항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 1항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 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 선급 청구권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 1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 1항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안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절 임치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 수취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 수취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 보수 없이 임시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취인의 통지 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취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합류한 때에는 수취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 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취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시의 해지. 임시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취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임시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시물의 반환 장소. 임시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 준용 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 임치. 수취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시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 1항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 출자 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선임한다. 2항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3항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 규정.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1항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2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 조합원의 변제 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 탈퇴. 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2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호 사망, 2호 파산, 3호 성년 후견의 개시, 4호 제명. 제718조 제명. 1항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이를 결정한다. 2항 전항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항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2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사망,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1항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 집행 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자녀 재산의 분배. 1항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자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1항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 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 기책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 존속 선고. 1항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채권에 준용한다.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